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개질하면서 수다 떨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니트 하나 계속 뜨면서 혼자 좀 떠들어 볼게요. 우선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크런치 뜬 영상에서 도넛 닮았다는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고 너무 웃기고 귀여우면서 갑자기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니언즈 도넛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언즈 콜라보한 거랑 크리스피 크림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죠? 이거 좀 냠냠하면서 따뜻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와 함께 뜨개를 해보겠습니다. 편물 끈적거리면 안 되니까 키친타올도 준비했어요. 일단 어디까지 떴냐면요. 영상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판 어깨 양쪽 어깨 다 뜨고 원통 뜨기로 넘어가서 아래로 그냥 겉뜨기로 줄줄줄 떠주면 되거든요. 원하는 길이까지 뜨고 그 다음에 소매 뜨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겉뜨기만 남아있어요. 이 니트의 근황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같이 뜨개질 수다 떨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켰고요. 저도 뜨개수다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뜨개질 하면서 찾아보기에는 좋은데 그냥 딱 들어와서 영상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영상이 길다 보면. 영상도 몇 개 없지만 수다 영상을 조금 자제하다가 말 많이 하는 영상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사실 그건 둘째치고 제가 지금 그냥 니트 뜨면서 적적하고 같이 떠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래서 제가 나중에 뜨개방을 차리고 싶거든요. 뜨개 공방을 차리는 게 꿈인데 예쁜 실들, 잘 못 사는 수입실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뜨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서 뭐 있는지 구경도 하고 같이 와서 뜨개질하면서 떠들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방을 진짜 나중에 꼭 하고 싶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재봉틀도 있고 재봉틀도 하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손이 필요할 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재봉틀도 좀 가져다 놓고 뜨개질 하면서 재봉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재봉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물. 건물 없어도 월세 내면서 하면 되죠. 그쵸? 어렸을 때는 되게 꿈을 잘 꾸잖아요. 근데 점점 어른이 돼간다는 걸 느낄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상황을 꿈꾸는 거에 같이 더해 버릴 때. 그럴 때 있죠. 그냥 나는 공방 차리고 싶다 해서 끝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끝났다면 지금은 공방 차리려면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저거를 차리며 안에 집기들은 또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어른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근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초딩으로 계속 살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꼭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하고 어른 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인생이 후회의 연속이에요, 진짜로.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거 보시면 되게 어처구니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남편이랑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이제 다음 달 되면 조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뜨개질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찍는 거라서 남편이 집에 있으면 좀 영상 찍는 게 너무 쑥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뭐 남편은 유튜브 채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응원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앞에서 혼자 카메라 켜고 얘기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집을 나가주겠다면서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렇게 쉽게 집을 나갈 거면은 따로 살지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영상 찍기가 조금 머쓱하지 않을까. 나만의 뜨개방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거 뜨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저도 문어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좀 작은 소품들 위주로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어발이 많지는 않아요. 탑다운 니트 하나랑 크리스마스 양말 한 짝 더 떠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제 거 니트 하나 쓰려고 준비하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스크런치 뜨는 거랑 뭐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니트 조끼가 엄청 뜨고 싶어요. 니트 조끼. 그래서 아가일 패턴이나 아니면 아란 무늬 넣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실을 고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뜨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그 맞는 도안을 찾아서 그거 따라 뜨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점점 더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 고르는 게 진짜 어렵고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해서 사게 되잖아요. 가까운데 실 파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편물 느낌이 내 마음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감이랑 약간 미묘하게 다를 때 도안대로 뜬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넣어서 뜨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약간 이 색깔은 요만큼이 미묘해. 약간 이 색깔은 내가 원하는 하늘색은 좀 더 파스텔인데 이건 조금 더 짙은 파란색에 가깝고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들.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호수 바늘로 뜨려면 이 정도 두께는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실 고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실이 정해져 있는 도안에 따라 뜨는 게 진짜 좀 간편한 일이구나. 패키지를 사서 뜨는 게 제일 쉬운 일이구나. 그게 제일 뭐랄까 접근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 조끼 뜨고 싶은데 지금 실을 못 정해서 아직 시키지도 못했어요. 좀 폭닥폭닥하게 뜨고 싶은데 그러려면 좀 모헤어를 섞는 게 좋겠죠? 근데 모헤어는 잘못 고르면 털 날려가지고 엄청 재채기 하잖아요. 비염인들 계신가요? 콧물과 함께 뜨는 그런 니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 고민이고. 확실히 예전보다 실 종류도 다양해지고 예쁜 실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게 실물로 보고 사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마음에 거리감이 생기네요. 그래서 결론은 실 고르다 지쳐서 그냥 패키지 사가지고 사서 뜰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 없는 삶.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몰랐어요. 물론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는 막 10명, 15명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 1000회가 넘는 건 영상도 생기고 올리면 그래도 며칠 지나면 몇백 회 조회수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세상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더 넓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재미에 너무 적어돼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구독자 수를 매일 확인하고 이랬거든요. 그래봤자 한 달 조금 넘은 채널인데 얼마나 늘어봤자 많이 늘겠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독자가 느는 게 아니라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은 마이너스로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약간 속상해하고 또 왜 떠나셨을까? 지금 방금 올린 영상이 노잼이라서 그런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나가는 데에는 원동력이 되진 않잖아요. 빨리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재미가 너무너무 커서 누군가가 이거를 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동년배들 계시죠? 싸이월드 시절부터 그 경험하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믿어요. 싸이월드 시절부터 꼭 그런 게 되게 지표였잖아요. 나의 일촌과 막 퍼가요 댓글의 수와 방문자 수 이런 게 되게 큰 인생의 지표 같고 저는 그때 또 학창 시절이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 다들 있으시죠. 저는 근데 되게 이제서야 생각하는 거지만 참 기질이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작은 한마디에 엄청 의미를 많이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 말 하나를 복기하고 그러면서 혼자 가슴앓이 하고 뭐 이런 타입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내려놓은 부분이 있지만 그랬었는데 그런 게 SNS도 보다 보면 자꾸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엄청 대세니까 그렇게 보면서 참 저 친구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난 또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할까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자꾸 보면서 누가 어디 좋은 데 갔다고 하면 나도 가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누가 뭘 샀다고 하면 나도 왠지 저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형편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자꾸 나도 모르게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딱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계정을 잠시 중지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소식들을 몰라도 되고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사는 거니까 내 삶 자체의 그런 만족도는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 안 하고 누구는 몇 평 집에 산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결혼을 어디서 했다더라. 누구는 직장을 어디 다니는데 뭐 승진이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너무너무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굳이 나와 비교하면서까지 알아야 될 문제는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단점은 그 수많았던 인간관계들도 많이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카톡 이런 거 안 하고 인스타 DM으로 무슨 사진 한 장 올리면 DM을 그렇게 보내서 근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도 인스타는 다들 많이 하니까 DM 통해서 잘 지내니? 뭐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내 주변이 진짜 벌판인 것 같은 거예요. 완전 공터가 돼버린 거지. 근데 인생에서 좋은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참 그게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엄청 좋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걸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게 당연한 법인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또 조금 남고 그리고 슬슬 마음이 안정됐을 때 인스타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너무 변했더라고요. 진짜 한 6개월 만인가? 6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소식이 다 너무 새로운 소식이 많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결혼을 했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또 아기가 생겼고 누구는 해외로 떠났고 뭐 이런 그런 쇼킹 뉴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사진을 올렸더니 잠잠했던 친구들이 또 연락이 막 이렇게 와서 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또 그런 것도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SNS를 멀리 하자니
또 사회의 어떤 중요한 한 연결고리의 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하자니 내가 참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양가 감정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정을 아예 없애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또 그냥 잊고 살다가 또 한 번씩 그렇게 보고,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너무 내가 거기 얽매여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얽매이는 거니까. 뭐 그래서 좀 가볍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SNS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자기를 과시하고 좀 보여주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이렇게 사람 심리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는 왜?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멀리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아, 그래서 SNS도 그렇게 얽매였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유튜브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나 위로되는 점은 저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랑, 그리고 뭔가 나와 결이 비슷하니까 보시는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결이구나. 이 사람이 나랑 좀 공감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일면식 없는 그런 실체 없는 사이버 친구들이지만, 저희 그 사이버 구독자 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잘 되게 된다 하더라도, 잘 될까요, 근데? 이런 구멍가게 유튜브 잘 될까요? 잘 안 돼도 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히 즐겁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진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구독자 수 보고 조회수 보는 거는 그만하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빠지면 영상 올리기 쉽지 않을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려면 빨리 공방을 차려야 돼요. 기승전 공방 차리는 얘기. 빨리 공방을 차려서 거기서 유튜브도 찍고 그리고 밥벌이도 하고, 바쁘더라도 어쨌든 간에 유튜브 각은 만들 수 있잖아요. 실 감는 영상 하루 종일 그 합사해서 실 감는 것도 영상 찍어 올려도 되고, 이 유튜브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방이 꼭 필요합니다. 10년 안에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영상에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귀여운 소품들을 많이 샀어요. 줄자도 진짜 귀여운 거 사고 그랬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지.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니트 뜨다가 줄자 꺼내면 이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나요? 공감하실지. 제가 너무 깊고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좀 가볍게, 유튜브에는 좀 가벼운 얘기들을 위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이런 인간인 것을. 저는 INFP예요. 뜬금없지만, 뜬금없이 제 MBTI를 공개해버렸지만, 저는 INFP입니다. 너무나도 찰떡같이 맞아요. 혼자 깊게 생각하고, 의미부여하고, 사람 좋으면서 사람 싫어하고, 나가는 거 싫어하면서 사람 좋아하고, 외로움 잘 타고,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건 싫어하고, 정말 오묘한 그런 성격인데, 저는 그 MBTI가 유행하고 나서 같은 MBTI 분들이면서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전 제가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많구나, 그런 생각에 되게 좋습니다. 인프피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눈물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앞사람이 울면 따라 울어요.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 신랑이 축가를 부르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같이 울었다는 점. 그리고 신부 입장하는 걸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이 친구와 우정의 그런 것과는, 우정의 깊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입장하거나 뭐 누가 울면 같이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누가 막 힘들어서 울죠? 그럼 같이 울어요. TV 보다가 누가 울어요? 그럼 따라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앞사람 하품하면 따라 하품하듯이 울면은 따라 우는 그런 진귀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진짜 그래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도 울어가지고 주책 맞다고 옆에서 맨날. 그런데 경조사에 가서 남의 경조사에서 같이 우는 거 아니라면서 얼마나 타박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혼식에서는 울지 않았답니다. 눈물을 꾹 참으려고 나중에 이렇게 버진로드 걸어 나오잖아요. 시 끝나고. 나올 때 하객을 안 봤어요. 왜냐면 울지 않기 위해서죠. 거기 원래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손 흔들고 웃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사진 남겨야 되잖아요. 저는 입 꽉 깨물고 나와가지고 사진이 진짜 엉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날이라더니 사진이 그게 맞는 건지 좀 눈을 의심했지 뭐예요. 그래서 그날 그래서 막 저희 아버지가 또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사하시는 걸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왈칵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서, 아빠의 그 귀 뒤를 보면서 그 허공에 있는 벽을 보며 이를 또 꽉 깨물었답니다. 눈물 참느라고 아주 혼났네. 그리고 신부 입장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손을 원래 이렇게 문 뒤에서 아빠랑 둘이 아무도 없는데 손을 잡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또 얘기하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손을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빠가 눈이 시뻘건 거예요. 막 눈물이 고여가지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어머.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꾹 참으면서 들어갔는지. 아빠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 눈 마주치면 막 오열할까봐. 아니,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땡깡 부려가지고
결혼하는 주제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미혼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결혼하실 때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 눈을 보지 마세요. 눈물 납니다. 그때 그 도와주신 드레스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 요즘 세상에는 결혼식 하는 게 뭐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신부들이 우는지를 모르겠다면서 울지 말라고. 울면은 사진도 엉망되고 화장도 엉망되고 그렇다면서 요즘에는 웃으면서 결혼식 하는 게 대세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눈물이 얼마나 날 뻔했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도 아직 그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 사람들이 인터뷰하다가 부모님 얘기하면 막 갑자기 눈물 쏟잖아요. 그 기분이에요, 딱.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영상만 봐도 다시 울 것 같아요. 그날 펑펑 안 울어서 눈물이 쌓여서 그런가? 기혼자분들이 계시다면 공감하시겠죠? 웃으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감하시겠죠? 저는 또 하필 코로나 심할 때 결혼해가지고 하객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 큰 홀이 진짜 휑했거든요. 사실 초대도 많이 안 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초대한다는 게 되게 신뢰되는 일인 것 같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50명만 들어올 수 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도 많이 안 했더니 식장도 휑하고 그래서 되게 좀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행복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그게 진짜 큰 아쉬움이네요. 근데 원래 뭐 친구도 많이 없어서 괜찮아요. 우는 거 아니에요. 저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줄더라고요, 친구가. 다들 그렇지 않나요? 세상살이가 바빠서 신경 못 쓰고 연락 못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다.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왕이에요, 눈물왕.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은 오열해, 오열. 갑자기 막. 여러분 술꾼 도시 여자들 혹시 보셨어요? 거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이 진짜 어이없다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희 친정집에 보내줬어요. 얘 지금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눈물 흘린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울었지? 참 그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는 얘기하니까 밖에도 비가 내리네요. 제 마음과 같은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이래서 날씨 더 추워지려나 봐요. 그쵸? 이러다가는 금방 또 올해 11월은 많이 안 추워서 되게 가을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로 추워지고 눈 오고 이럴 때가 오긴 오나 봐요. 점점 코끝이 차갑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계절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름, 겨울, 여름 vs 겨울 하면은 무조건 겨울이에요. 여름 땀나는 거 절대 용납 못해요. 땀나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 땀나면 찝찝하기도 한데 냄새나고 약간 쿰쿰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엄청 싫어요. 근데 겨울에는 뽀송뽀송하고 일단 건조하긴 하지만 뽀송뽀송하기도 하고 추우면 보일러를 틀거나 옷을 껴입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눈 오는 거 너무 좋고. 눈 온 다음 날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얼음 빙판길 걸어야 돼서 그건 조금 싫지만 그래도 눈 오는 거 보는 게 너무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눈오리 메이커도 이렇게 찰박찰박 해가지고 눈오리도 만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영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쾌하게 수영을 할 수 있죠? 여름에는 완전 바글바글 해가지고 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겨울 되면 타코야키도 팔지, 붕어빵도 팔지, 호떡도 팔지. 너무 행복한 계절 아닙니까? 겨울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코트 입고 이렇게 폭닥폭닥한 모플러 이렇게 감고 장갑 끼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온몸이 따뜻한데 코만 이렇게 쫙 시원하면서 그 겨울바람이 싹 상쾌하게 스치는 그 공기 너무 좋아요. 너무 저만의 세계에 빠져있나요? 그래서 전 겨울 좋아해요. 겨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겨울 좋아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우! 겨울 좋아! 겨울 조합파들 모이세요. 다행인 건 저의 동거인도 여름 싫어 겨울 조합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왜냐면 여름 좋아 타입이면 여름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름은 피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좋아 피플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름을 마음껏 누리고 바다를 막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면서 막 땀나고 화장 다 지워지고 그리고 사람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지쳐. 그쵸? 근데 둘 다 겨울을 좋아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불 속에서 뜨뜻하게 장판 켜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엎드려서 책 보고 그 안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 조합파. 그리고 이런 극세사 이불 덮고 창문 살짝 딱 열어놓으면 코는 시원한데 얼굴은 시원한데 온몸이 막 뜨끈뜨끈할 때 그 너무 좋지 않나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취향을 존중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잘 떠드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혼자서도 진짜 잘 떠드는 사람이 있구나. 바로 나. 혼자서 40분을 떠드네.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도.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군가가 보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딘가에 계시겠죠? 아, 저 지난주에 김장하러 갔다 왔거든요. 저희 엄마 댁은 김장이 이미 다 끝나가지고 시댁만 갔다 왔는데 요즘은 김장이 많이 줄긴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신다고 해가지고 쫓아갔었죠. 그래서 수육이랑 굴이랑 있어가지고 김치 하면서 계속 먹고 저녁에 또 먹고 고생했으니까 먹고 그리고 그날 또 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 보기 전에 또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축구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먹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침을 또 이렇게 가면은 아침 거르는 거 절대 안 되잖아요. 어른들 국룰 아침 거르기 금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아구가 아픈 거예요. 여기 턱 아구가 너무 많이 씹어대가지고 너무 많이 씹고 먹어서
턱이 다 아플 정도로 먹다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딱 오니까 혓바늘이 다 돋고 입이 다 터져가지고 막 여기 입 찢어지고 안에 혓바늘 돋고, 그리고 그날은 운동도 안 가고 그냥 한 12시간 잤나 봐요. 너무 피곤했는지. 아무래도 그 먹는 것도 피로가 쌓여요. 그쵸? 그래서 즐겁게 김장하고 또 김치 잔뜩 얻어가지고 오고 와서 파김치를 또 싸주셔가지고 짜파게티에 파김치 올려가지고 또 와구와구 먹고, 혓바늘이 나도 먹을 건 먹어야죠. 영양소가 있어야지 또. 그래서 아주 되지런한 김장 데이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김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저희 집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어차피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랬었는데, 뭐 김치 부족하면 사 먹고 이런 게 좀 일상이 돼 있어가지고 김장하는 막 품앗이하고 이런 게 조금 낯설었는데, 저희 시댁은 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이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뭐 베푸시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서 항상 집이 북적북적한데, 김장할 때도 품앗이 해주신다고 또 친구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명절에 사람들 모이듯이 북적북적하고 막 이런 거를 느끼니까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너무 다르니까. 저는 조용한 게 좋고 막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사람인데 북적북적하니까 그랬는데, 또 그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되게 그거 나름대로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또 즐겁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있으니까 일이 빨리 끝나는 건 둘째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날들이니까 좀 즐겁게 넘어가는 게 저한테도 좋고, 그래서 이번 김장도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은 결혼했다는 걸 못 느끼는데 그냥 싱글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애하면서. 근데 이럴 때 느껴요. 시댁을 가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아 맞다, 나 결혼했지,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니네는 언제 애 낳냐, 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아는 사람은 제 진짜 제일 친한 친구랑 제 그 직장 동료 겸 뜨개메이트 분들, 그분들이랑 저희 신랑이랑, 그리고 그 외에 가족들도 다 몰라요. 시댁 친정 가리지 않고 모두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괜찮을 거예요.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기를 안 가지고 살아도 괜찮은데 생길 때 되면 생기겠지. 그리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닌데. 근데 또 제가 그런 얘기에 가만히 있는 가만히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 친구분들이 막 그런 말씀하셔서 허허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지가 않거든요. 아하하. 이렇게 대답하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답니다. 다들 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러던지 말던지 제 인생이고 저희 부부의 삶인데,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막 20번씩 들으면
신경질이 나지 않겠어요. 다들 어렸을 때 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할 때 진짜 열받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교 갔더니 연애는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뭔 상관 도대체? 때 되면 하겠지. 그리고 좀 안 하면 어때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결혼했더니 또 눈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이번엔 애를 언제 낳을 거니? 첫째 낳으면 둘째 언제 낳냐고 하겠죠. 인생이 끝이 없어요. 그쵸? 너무나도 킹받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마음도 다 이해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다 이해해요. 나이 더 먹으면은 뭐 신체 나이가 뭐 늙어가지고 힘들지.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다 안다고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근데 그 결정은 내가 할 문제지. 그걸 왜... 그것도 우리 시부모님이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친구분들이 왜 우리 부모님도 아니신데 이제 3자를 넘어서 저기 한 25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지 화딱지가 나가지고 거기서 치킨을 뜯다가 닭다리를 이렇게 날리고 뛰쳐나올 뻔했지만 웃으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얘기 영상에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이거. 다들 근데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혹시 시어머니도 계시죠? 시어머니 이미 며느리를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제가 뭐 말실수한 건 없죠? 그냥 좀 여유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주시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뭐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싫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뜨개질을 하면서 저의 이런 수다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영상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요? 아, 갑자기 좀 입을 한껏 털었더니 당이 떨어지네요. 여기도 까지고 여기 위에 까지고 여기 밑에 까지고 까지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케이블하고 이 줄 사이가 초점 잡아라 초점. 이 케이블하고 이 줄 사이가 이렇게 숭 빠진 거예요. 갑자기 진짜 뽑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꽂았더니 당연히 또 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 써가지고 순간 접착제 써서 여기 발라가지고 지금 고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반을 쓰는 게 낫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립식 바늘 쓰면서 케이블 이게 그냥 지 혼자 빠져버리면 그냥 줄만 있는 거지. 이걸 쓰는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열이 확. 그래서 이 니트 프로 버리고 지금 아디 레이스나 치아 오구로 확 갈아타 버릴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이블만 다시 사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기분상 그냥 새로 사고 싶을 때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연말 세일이 있다면 제가 한번 추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디 레이스 그 메탈 바늘 썼더니 진짜 좀 저는 메탈이랑 잘 맞는 타입인 것 같아요. 물론 아디 메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이렇게 부딪히거나 긁히는 소리가 엄청 그 소름 끼치는 쇠 긁히는 소리도 아니고 좀 가벼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편물 이렇게 뜨다 보면 되게 매끄럽게 넘어가고 나무는 따뜻한 느낌이 있다면 그냥 그 메탈은 되게 가볍게 이렇게 호로록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탈 바늘에 약간 꽂혀 있어요, 지금. 물론 니트 프로 바늘도 진짜 좋습니다. 이 바늘 자체가 좋아요. 매끄럽고 적당히 뾰족해가지고 이 바늘 끝 적당히 뾰족해서 편물 들어가는 느낌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 케이블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한 중박 정도? 바늘 자체는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장비가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메탈 바늘로 싹 바꾸면은 또 이거 쓰고 싶다고 하겠죠. 근데 이 K100끼리 호환이 되면 좋은데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바늘 정리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케이블이잖아요. 지금도 케이블 돌돌돌 말아놔서 또 쓰려고 하면 이게 덩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니트 프로 케이블은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이게 말랑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탄탄해요. 탄탄하고 뭔가 이렇게 둥글게 접힌 자국이 생기면 잘 안 없어질 것 같은 탄성이 되게 좋지만 이 자국이 한 번 남는다면 되돌리기 약간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아디는 조금 더 부드럽고 몰랑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영상 만들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이 12개였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밤에 손톱 깎으면은 쥐가 갉아먹고 사람 돼서 똑같이 생긴 사람 돼가지고 나타난다 하잖아요. 지금은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한 5마리 정도? 그래서 하나는 회사 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고 하나는 영상 만들고 하나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양쪽 집에 보내고 그리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센스가 좋다고 느껴지는 게 도안 사진 같은 거 보면 외국 도안들은 사진 보면 막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막 잘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뜨개인들은 다 사진도 진짜 고퀄이고 패키징도 고퀄이고 도안도 고퀄이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은 진짜 따라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센스가 이 우리나라 특성인가 봐요. 진짜로. 어쩜 그렇게 감각 좋은 분들이 많으시지? 사진도 예뻐, 도안도 예뻐, 니트도 예뻐. 그래서 늘 감탄합니다. 근데 1시간 수다 떨면서 떴는데 왜 이렇게 편물이 안 자라고 뜨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자기 니트 죽인 거 빨리 살려내라고 성화인데 이거 뭐 내년 봄쯤에 입게 되는 건 아닐런지. 내게 아니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뜨개는 별 소득 없이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진짜 좀 보시는 분들 많아지면 밤에 갑자기 라이브로 켜가지고 일하면서 같이 뜨개질하면서 수다 떨면 좋겠어요. 오밤중에 뜨개질하는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갑자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뜨개질하는 분들. 그런 분들 모아서 같이 수다 떨면서 막 소통하면서 뜨개질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쵸? 그런 날이 올랑지. 하여간에 오늘 뜨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같이 수다 떨어요. 안녕.